혹은 1시간 전, 10분 전, 20분 전, 1시간 전 이런 속도들, 그리고 도로의 과거 속력의 통력 속도라고 하면 일주일 전, 2주일 전, 혹은 오늘이 추석이면 이전 추석, 2년 전 추석, 이러한 속도들, 그리고 그 도로가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4차선인지 고속화도로인지 도시가속화도로인지 이면도로인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예상 소요 시간을 만드는 것을 AI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물류 쪽에서 많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택시나 대리에서 아주 잘 했던 것들입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트럭이 모자라다.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고, 지금 트럭이 많이 남아있고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라도 나는 물건을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그때 상황, 수요와 공급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인 가격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고, 이것은 AI가 매우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물류에서도 최근에 이제 퀵과 그리고 미들마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이게 뭔지 인식하는 것, 분류하는 것, 네,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창고 내에서 검수하고 분류하고 뭐 잘못됐는지 손상 감지하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언어를 잘 처리하게 되면 고객 문의에 대해서 자동 응답을 할 수도 있고, 번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요 두 개가 좀 합쳐져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그 퀵이라던가 물류 같은 거 할 때 보면 카카오톡에다가 그냥 자연어로 그냥 난 이런 물건 몇 개 보내고 싶어요 라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배송 주선사들한테 보내신다던가, 혹은 그냥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문서를 그냥 찍어가지고 이대로 해줘 라면서 카톡으로 보내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걸 인식해서 그 안에서 정보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경을 해서 그걸로 주문을 넣는 뭐 이런 일들도 최근에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랑 AI가 붙으면 결국에는 뇌와 몸이 완성되는 거겠죠.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뭐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로봇,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로봇을 통해서 무언가 자동차 생산 자체의 퀄리티라던가 어떤 생산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장 더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AI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하면 되는데, 생성 AI가 붙을 만한 데가 있나? 비규격화된 이미지나 메시지에서 어떤 규격화된 정보로 변환하는 것들은 생성 AI가 꽤나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봇, 이쪽은 거의 100% 적용될 것 같습니다. 챗봇 쪽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내가 이 물건을 샀어 라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남아있는 데이 레코드들을 이용해서 주로 해왔는데요. 리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남긴 어떤 말들, 자연어들, 혹은 이미지들, 내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배경이라던가 그때 뭐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모델로 만드는 것들은 생성 AI나 혹은 임베딩 모델 같은 것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류 운송 소요시간 예측 서비스, 물류 운송 운행 공유 서비스 등등등을 저희가 서비스로서 수혜기업들에게 제공해주고자 하고 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슈되는 부분이 물류 분야가 생각보다 그 데이터라는 게 조금 정교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외비로도 데이터를 좀 많이 받고 실제로 처리도 해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율주행, 그럼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얼마나 선택할 건지 저희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대략 한 초기 단계에서는 24% 정도 자율주행 차를 선택하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한 50% 정도 선택한다고 지금 답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기술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기술 개발이 되고 자율운송 사용차가 실제로 이제 상용이 됐을 때도
완전 100% 모든 사람이 다 자율운송 사용차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대략 한 20-30% 정도 선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TCO 분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실제 물류 운영 비용과 비용 편익 분석 프레임을 활용해서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율운송 사용차가 도입이 됐을 때 물류 운영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이 얼마나 감소가 될 것인지 운영 비용이 약 한 30에서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도 1톤 트럭 같은 경우 가장 감소폭이 컸는데 56%, 25톤 트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1%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 투자를 하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으로 나와서 이게 베네핏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이제 실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른 물류 운영 비용 감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이슈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향후에 좀 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의 이런 시스템 단가가 3억 원 정도 이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시스템이 굉장히 저렴하고도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맵핑 기반의 기술, 즉 라이다와 엑스맵을 페어로 하는 기술은 상용화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엔드투엔드 AI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맵핑 기반의 기술은 사실 뉴럴넷을 굉장히 분절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다에서 돌아가는 뉴럴넷 따로, 카메라에서 돌아가는 뉴럴넷 따로, 레이더에서 돌아가는 뉴럴넷 따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뉴럴넷을 돌려서 그 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지 판단 제어를 하나의 AI가 해야만 진정한 자율주행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접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대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3D로 재구성해서 텍스트를 추정하는 그런 기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 중심으로 엔드투엔드 AI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천후에 취약하지 않냐, 카메라는 어두운 데서 못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엔드투엔드 AI 접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지금 발전하는 방식이 사람을 모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쓴 것들, 사람이 대화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스케일을 정말 글로벌 스케일로 때려놓다 보니까 이게 사람처럼 말하더라가 그분들이 하는 기술의 골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주행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주행한 비디오들을 학습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주행하더라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어두운 데선 당연히 이제 낮보다는 주행하기가 조금 험하지만 사람이 주행하는 곳에서 저희 AI도 잘 주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눈이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희 AI도 카메라 통해서 주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고객사랑 같이 이 해당 영역에 대한 배차 엔진부터 이런 창고 관리 시스템까지 고도화해서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까지 넣어서 저희가 콜드체인에 대한 관제부터 같이 묶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 쪽에 가장 콜드체인이 어렵고 규제가 많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은 부분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택배 쪽에서의 저희가 이런 예측 시스템들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도착 예정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AI로 적용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프레시 배송 같은 경우도 저희 엔진을 도입하고 나서 좀 눈에 띄는 이런 POC 검증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택배사에서도 저희의 지금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검증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공항 쪽에서 내가 노트북을 하나 서귀포 쪽으로 밑으로 보낼 때 택배를 보내면요, 이렇게 부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서귀포로 내려갑니다. 제주 도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안에서 택배를 보내도 작은 소도시지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큰 투자 없이 물류센터나 이런 창고 없이 저희가 라우팅 기술, 경로 기술을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온리 차량만으로 차 자체가 창고가 되어서 차끼리 서로 중단점에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당일 배송을 해보자 라는 게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첫 테스트 필드가 제주도였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당일 배송을 지금 거의 5,000원에 오늘 수거해서 오늘 갖다 주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앱에서 중간중간 만날 지역을 저희한테 추천을 받고 그대로만 가시면 거기서 30분 안에 이렇게 동일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교환하려고 저희가 각 기사님들한테 앱으로 전달을 해놓으면 그 물건이 상대방 기사한테 가면서 이 제주도가
딱 4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 전역을 4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화면단에서는 각 기사님들이 어느 직결지에서 어디서 어떤 드라이버랑 요 몇몇 개의 물건을 교환하면 된다라고 그냥 이제 커맨드 센터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수행만 하면 되니까 뭐 기사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요.